사직동과 해운대, 부산의 학군지의 미래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사직동의 학군지, 해운대의 학군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우세한지, 어디가 더 나은지, 진정한 학군지는 사직동이다. 아니다. 진정한 학군지는 해운대다. 이런 의미 없는 지금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애초부터 학군지란 것은 없습니다. 서울도 학군지 없어요. 부산도 학군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는데, 학군지가 무엇입니까? 학군이 무엇이죠?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학군이 무엇인가? 학군지. 자, 학군이 정해진 곳을 학군지라고 하죠. 학군지. 자, 학군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이런 각종 지자체가 있을 겁니다. 5개 시도. 거기에 보면 교육청이 있습니다. 서울 교육청이 있고 부산 교육청이 있죠. 여기서 제일 수장이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이 교육청의 1등이죠. 자, 이 교육청 밑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분류를 했습니까? 교육부의 산하 교육청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11개의 학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11개의 학군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마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구마다. 자, 1학군, 2학군, 3학군, 4학군.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곳은 학군지입니다. 학군지라는 건요, 공부를 잘한다, 아니면은 학원이 많다,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분류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자, 이것이 바로 8학군입니다. 8학군. 강남교육청 산하 강남구와 서초구가 묶여있는 8학군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겁니다. 이 8학군이 왜 유명합니까? 대치동 학원가 때문에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정리를 하자면요, 학군지는 없습니다. 네, 애초부터 학군지는 없고요. 무엇만 있습니까? 학원가만 있습니다. 학원가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학군지는 애초부터 없습니다. 네. 자, 학군지라는 것 자체가 교육청에서 분류한 구를 묶어서 분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자, 일정 범위 내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 하나의 학군으로 지정했다. 이것이 바로 학군지란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학군지로 만들었다. 자, 그 경계가 무엇인가? 구입니다. 구, 해당 구.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도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상세히 보시게 되면은, 자, 서울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학군지가 되겠죠. 네, 1학군 있습니다. 네, 동대문, 중량구, 2학군도 있어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8학군이죠. 여기는 대치동 학원과가 있고, 두 번째로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양천구 목동에 있는 7학군이 유명합니다. 여기가 이제 7학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다? 대치동과 목동은 학원과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특히 입시 위주로 학원과를 이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유명하다 이런 것이고, 자, 학군지란 것은 학원하고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학원가다. 학원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리가 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11개 학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분류를 했고, 해당 구마다 이렇게 분류를 했다. 그래서 7학군이 있는 양천구가 유명하고, 가장 유명한 곳은 8학군 강남교육지원청이 있는 강남구 서초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이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대전이든 제주도도 상관없습니다. 다 학군지입니다. 학군지. 분류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과 못한 거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산은 또 어떻게 분류가 되었습니까? 여기 지도에 보면은 나와 있죠. 네, 부산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청 밑으로 산하라고 해서 해운대 교육지원청이라고 있죠. 해운대 교육지원청은 학군을 어떻게 분류를 했습니까? 해운대구죠. 해운대구. 그 다음에 수영구입니다. 수영구. 그 다음에 기장. 이것이 뭡니까? 하나의 학군이에요. 학군. 해운대 교육청 밑에 있는 학군. 강남구 서초구는 8학군이죠.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해운대구도 마찬가지다.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 이런 식으로. 그다음 위에 보면은
동래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동래구.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금정구, 그 다음에 연제구,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또 남부교육지원청 있죠. 그건 남구가 포함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서부교육지원청도 있습니다. 뭐 동구, 중구, 서부에서 사구, 명지까지 포함된 것들은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북부교육지원청도 있겠죠. 북구, 사상구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 것이 바로 학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부를 잘하는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네, 자, 여기서 보시면 대치동 우리가 학원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원이 몇 개입니까? 842개예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명중학교, 희문중학교, 뭐 이렇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우수한 고등학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학원가가 또 선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명 여자중학교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다. 어떤 군집으로? 학원을 중심으로 군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여기서 보면 뭐 이제 아이들이 편하기 위해서 여기 또 뭐 전월세를 많이 이용하죠. 전월세. 네, 부모들하고 같이 아이들이 뭐 고3이라든가 또 학교로 옮겨가지고 전월세도 이용을 하고. 자,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시면은 공부를 잘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뭐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뭐 학원 차량 봉고차 타고 이 학과로 옵니다. 공부하러. 송파 쪽에서도 송파. 사실 송파는 어떻습니까? 파락군이 아니죠. 파락군이 아니죠.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아니죠. 학원가로 이제 수업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의 군집이란 겁니다. 학원을 이루는 군집이고 여기 사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못하는 거는 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학원가가 많습니다. 부전동에 있는 서면학원가가 있죠. 유명하죠. 네, 그 다음에 남천동에 있는 학원가 또 여기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자동에 보면은 신도시에 있는 자동학원가도 유명하고 뭐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지도 않지만 화명동에 있는 학원가도 유명합니다. 금정구에 있는 위에 또 있죠. 금정구에 있는 학원가도 유명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동래구하고 해운대구. 자,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유명한 학원가는 센텀입니다. 센텀 역 주위로 있는 여기 뭐 IS 타워라고도 있고 학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센텀파크 옆으로 해서 지금 옆으로 해서 어디까지냐면 지금 이제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그 거기까지 있는 학원가들이 좀 즐비하고 동래군을 보시면은 여기 사직 쪽입니다. 사직.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직이냐 아니면은 여기 해운대 쪽이냐 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운대는 학원가들이 형성된 곳이 몇 곳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센텀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동래구에 있는 학원가가 있습니다. 센텀 쪽에 있는 학원가가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성격이 다릅니다. 자, 센텀 쪽에 있는 학원은 주로 무엇입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주로 형성되어 있는 학원가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로 영재학원들이 많죠. 영재학원들이 많고 특목고를 위주로 아니면은 과학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동래구에 있는 사직동 학원은 뭡니까? 입시죠. 입시적으로 입시 학원을 주로 이제 고등학교 정도 뭐 중학교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센텀에도 고등학교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래구하고 해운대구는 사람들의 어떤 뭐 삶의 질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요. 네, 수준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동래구에 사는 사람들은 해운대구 쪽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보고 우리 수준이나 거기 수준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래구에서 해운대 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많이 넘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습니까? 부자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부자들이. 자, 해안 쪽의 아파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시는 곳들 마린시티라든가 LCT라든가 W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 잘 몰라요. 부산 사람들 잘 모릅니다. 진짜 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느껴보지 못하니까 겪어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도 뭐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죠. 근데 동래구에 있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부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해안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해안 일선이 있죠. 광안대교 보이는 그 마린시티라든가 LCT라든가 이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 집값을 올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외진들.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프로테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동래구에 있는 사람들이 좀 넘어오면서 시세를 많이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자, 왜 그러냐? 학원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죠. 사람들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수준.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냐? 학군지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제 지역별로 분류를 한 것이고, 자, 이 지역의 어떤 우리가 보시면은 학군으로 따졌을 때의 어떤 교육적인 상황으로 따졌을 때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수준,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소비 수준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초창기 우리가 마린시티가 처음 생겼을 때 아이파크라든가 제미니스 생기기 전부터 이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자들이 많이 살았죠. 여기가 가장 비쌌습니다. 네, 이쪽 뒤로 있는 주상복합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굉장히 초창기 때 가장 먼저 생겼던 곳이 네, 지금 뭐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은 동래구에 있는 부자들이 많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동래구에서. 그 다음에 이 마린시티가 생겨나고 이제 번창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파크가 생겨났죠. 아이파크가 생겨났고 이제 제니스가 생겼습니다. 제니스도 생기면서 동래구에서 많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동래구에서 어떤 사람들 부자들이요. 네, 부자들. 그러니까 동래구에 있는 부자들은 집을 팔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해안 쪽으로 많이 갑니다. 해안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긴 곳이 W입니다. W도 사실은 서울 사람들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에요. 이 착각합니다. 마린시티나 서울 좀 W라든가 LCT는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동래구 사람들이 엄청 많이 넘어왔습니다. W로. 어떤 사람들? 부자들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재개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샤롯이라고 합니다. 사직 롯데. 예, 사직 롯데가 있었는데 사직 롯데는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쪽 사람들이 사직동에 이쪽을 이제 재개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박이 터진 겁니다. 대박이 터지고 이 사직 롯데를 이제 시세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10억 넘게 올라가면서 사직 롯데를 판 사람들이 W로 엄청 많이 넘어왔어요. W로.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엄청 많아요. 여기가. 그중에 좀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들, 여유되고 아이들 어떻게 조금 이쪽에는 학원가라든가 뭐 이제 학교라든가 이거 잘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W를 시세로 올렸던 거는 사실 서울 사람들이 아니고 동래구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 해안 쪽으로 넘어오려는 동래구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LCT 누가 많이 샀습니까? 서울 사람들도 물론 많이 샀죠. 마린시티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샀어요. 제일 많이 산 사람들은요, 동래구에 있는 부자들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가장 많이 넘어온 곳이 이게 LC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CT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잘못 생각하더라고요.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매집을 해서 가격을 올렸고 뭐 어떻게 됐다, 마린시티가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동래구에서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게 동래구. 그러니까 동래구에서 집을 팔면은 해안 쪽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사직 롯데 케이스가 가장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사직 롯데를 사겠죠. 어떤 사람이 사겠습니까? 중산층이 사는 겁니다. 중산층이. 그래서 동래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동래구 쪽에서는 이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 자, 이 이동이 지금 서울의 사례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치동에 아까도 보셨죠. 대치동 음마는 뭡니까? 대치동 학원가죠. 우리나라 최고의 학원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엇이죠? 파락군이죠. 네, 강남교육청에서 지정한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파락군의 핵심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년 전에 보시면 2013년도로 돌아가 볼까요? 2013년도에는 여기가 압구정보다 비쌌어요. 압구정. 그 다음에 반포보다는 비쌌어요. 반포 주공 1단지는 정도 안 되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대치마가 더 비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죠? 30평 정도가 23억, 최근에 보면은 23억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런데 한강변에 있는 반포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 10년 전에는 여기가 대치동 음마보다 쌌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평을 보시면은 국평이 46억 육박하고 했습니다. 국평이. 84가 국평이 보시면은 46억 원 찍고 있어요. 그리고 5구 타입입니다. 24평 보시면은 28억이에요. 28억. 완전히 역전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대치동 실거래가입니다. 음마아파트가 23억입니다. 그런데 원밸리 보시면은 한강 일선에 있는 원밸리 보시면은 24평이 얼마입니까? 28억이죠. 28억. 그리고 84 타입이 얼마입니까? 46억이죠. 그러니까 2배 차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배. 시세가 2배로 차이 난다는 겁니다. 2배. 자, 여러분들의 학원가라는 부분들, 우리가 학군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학군이란 거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거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딘가신가라는 걸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면학 분위기라고 합니다. 면학 분위기. 면학 분위기는 어디가 주로 형성이 됩니까? 이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결국에는 면학 분위기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파락군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입시 위주로 가진 않아요. 지금은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 교육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육 환경. 지금은 단순히 어떤 대학을 나왔다고 이 아이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 환경도 중요하고, 그 다음 유전자도 중요하죠. 부모의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위공직자냐, 변호사냐, 의사냐, 아니면 사업가냐. 그 다음에 뭐 부모의 직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영어 조기 교육입니다. 조기 영어를 다 떼고 갑니다. 요즘 아이들은. 결국에는 뭡니까? 다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달라요. 시작이 다릅니다. 시작이. 부자가 모여 사는 곳과 부자가 모여 살지 않는 곳은 시작이 달라요.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자, 요즘 아이들 보시면은 지금 해운대 쪽에 보시면은 뭐 마린시티라든가 뭐 센텀시티라든가 LCT 사는 그 아이들 보면은 사직동하고 다른 게 뭐죠?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다 떼러 갑니다. 영어를 다 떼고 가요. 중학교 가면요, 영재 교육 받아요. 영재 교육. 시작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영어를 뭐 영어 유치원 가고, 방학 때는 또 부모들하고 또 해외를 나가고 또 교육 받으러 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입시를 갈 때 영어를 우리가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예, 시험을 칩니다. 그 시간을 아예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영어를 다 마스터를 하고 가니까. 중학교 때 어떻게 되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교과를 다 떼고 갑니다. 중학교 때 다 떼고 가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다르게 가르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부모의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실거래가 차이가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무엇이다? 학원가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학군지라는 곳이 있죠. 학군지라는 곳은 결국에 뭡니까? 시세라는 부분이 어떻게 됐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입니까? 결국에는 한강 조망이라는 부분들, 한강 뷰, 그 다음에 광안대교 뷰, 부자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부자들이 몰려가는 아파트하고는 나중에 학원가를 형성된 곳들, 10년 전에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딴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 자, 학군지가 형성되는 곳은 어떠냐? 조망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그러면 조망이 있고 한강이라든가 광안대교 뷰가 보이는 곳은 세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학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학원가가 되는 거죠. 학원가. 어떤 학원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중산층들이 사는 학원가가 아니고 영재교육이라든가 조기교육을 받는, 특수한 조기교육을 받는 어떤 학원가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겁니다. 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래를 얘기해야 되니까 센텀이라든가 동래구 다 좋은 곳입니다. 결국에는 부자가 이동한다는 거다. 부자가 어디로 가냐는 거죠. 부자가 어디로 가냐? 해안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해안 쪽으로. 그래서 학군지로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학군지로서의 어떤 시세적인 부동산 시세로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났냐? 서울은 10년 먼저 움직인다고 했죠. 네, 그것이 바로 대치동의 음마아파트와 그리고 압구정이라든가 지금 반포 쪽에 있는 아파트의 차이다. 시세적인 차이가 이미 어떻게 나고 있다? 2배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2배.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겠죠. 네, 학원가가 있는, 지금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학군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가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부자가 가는 곳. 부자가 가는 곳이 어떻게 된다? 아이들을 교육도
달라진다. 네, 교육 환경도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